지금부터 우리가 펜툴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운전면허를 배울 때 운전면허 교습장에서 배운 게 실제로 운전을 할 때 도움은 되지만 모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일러스트의 펜툴을 가르쳐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길은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숙련되고 그다음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튜토리얼과 예제를 드릴 건데 그래도 연습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각종 이펙트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이펙트 툴들은 거의 설명을 한 번만 들으셔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펜툴을 익힌다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예제는 복사하셨던 파일 중에 보면 툴 연습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여시면 개 크기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멍멍이 모양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멍멍이 모양을 일단 여러분들이 펜툴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대충 따라 그려보십시오. 이게 곡선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그리기가 힘들 건데 그래도 떠듬떠듬 그려보시면 제법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멍멍이 같은 분도 계시고 좀 늑대 같은 분도 계시는데 다들 열심히 그리고 계시니까 저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미리 다 그리신 분은 제가 또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시고 저렇게 그리는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그림 그릴 때 가장 높은 부분부터 먼저 그리는데요. 이제 여기가 높아서 여기서부터 그릴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고돌이는 시계 방향이니까요. 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릴 겁니다. 뭐 어렵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 내부가 차서 보기 힘드니까 이에는 난으로 테두리는 좀 밝은 색깔로 꼬리에서 이렇게 각도가 많이 내려가는 이런 부분은 꼭 핸들을 Alt키 눌러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 부분도 그리고 제가 너무 성의 없이 그리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는 골든 리트리버가 좋으니까 금색으로 하겠습니다. 색깔을 넣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이 PPT 이 화면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일부러 색상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멍멍이가 아직 덜 그리셨던 분도 일단 화면을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이펙트 툴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은 중심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심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아득한 학용품인데 콤파스 써보셨죠?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콤파스는 다리가 두 개예요. 하나는 중심을 짚는 못으로 되어 있는 다리, 또 하나는 연필이나 뭐 다른 게 달려있는 다리. 이 두 다리를 이용을 해서 원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그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라도 없으면 원이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당연히 안 그려집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이펙트 툴도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콤파스에 쇠로 된 다리를 코끝에 찍어서 꼬리를 잡고 돌린다면 회전이 이런 형태로 회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멍멍이가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코끝이 아니라 배를 중심으로 돌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죠. 똑같은 360도 회전을 한다는 조건에서도 이렇게 결과값이 틀리게 나오는 게 이유는
중심점을 무엇으로 잡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전 툴뿐만 아니고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스케일 툴이나 기울이는 툴이나 모든 툴들이 이런 두 가지 옵션을 선택받게 되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클릭 2번만 해주시면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툴박스 중에 회전 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전 툴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멍멍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검정색 화살표로 멍멍이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 툴 선택하셔서 먼저 A번 자리에 찍고 B번 자리에 눌러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멍멍이가 뱅글뱅글 돌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시면 아,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놓고 다시 명령치수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스케일 툴이라는 걸 똑같이 할 건데요. 클릭하시고 A 자리에 클릭, B 자리에서 이번에는 돌리는 게 아니고 A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볼 겁니다. 쭉 드래그를 하면 멍멍이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B에서 잡고 A 쪽으로 가면서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B에서 A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줄어든다는 말이고요. B에서 A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가면 더 커질 것입니다. 찍은 자리로부터 더 멀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멍멍이가 엄마 멍멍이라고 가정하자면 애기 멍멍이를 만들고 싶다. 즉 복사본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B 안 떼고 있죠? 마우스 안 떼고 있죠? 아, 다 뗐나? 뗐으면 다 뗍시다 그냥. 미안합니다. 다 떼시고 먼저 검정 화살표로 멍멍이를 잡고 약간 움직여 보세요. 다른 어딘가로. 그러면 우리 처음 배웠던 move, 움직이는 명령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움직여진 멍멍이를 이번에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건데 갖다 놓으실 때는 키보드 중에 화살표로 갖다 놓으면서 Alt 키를 눌러 볼 겁니다. 떼지는 말고요.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그냥 움직일 때는 지금 화면에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검정 화살표가 하나인데요. Alt 키를 누르는 순간 화살표가 2개가 됩니다. 즉 대상이 2개가 된다는 말인데요. 즉 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움직이실 때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주시면 복제가 됩니다. 즉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는 걸 움직이면서 바로 Alt 키만 눌러주게 되면 바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멍멍이를 다시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멍멍이 선택하시고 A 선택해서 B를 이렇게 줄이면서 Alt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주니어 멍멍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멍멍이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시 명령 취소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멍멍이 그렸던 형태로 되돌아갈 겁니다. 한 마리만 남게. 자, 우리가 B에서 A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45도 대각선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45도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밑이나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비율이라는 걸 무시하고 찌그러지면서 멍멍이가 변하게 됩니다. 마우스 놓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A 클릭하고 B를 움직였을 때 멍멍이가 찌그러지거나 납작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마우스 놓으면 안 돼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구속시키면서 즉 가로 세로 비율을 변하지 않고 스케일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키 중에서 Shift 키를 눌러줌으로써 1대1이라는 비율을 흐트리지 않고 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대1로 스케일을 줄이면서 복제까지 해야 된다면 키보드 몇 개 눌러야 될까요? 2개, Shift랑 Alt.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손 떼셔도 돼요. 이번에는 화살표를 꾹 눌러보시면 반전하는 툴이 있습니다. 리플렉트 툴이라고 해서 반전 툴인데요. 먼저 멍멍이를 선택하시고 반전 툴을 A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B에 눌러서 드래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멍멍이가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뭐죠? 회전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과 반전은 어떻게 틀리냐면요. 회전을 반대쪽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전은 이렇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결과값을 분명히 가집니다. 그러면 반전을 하는 튜토리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툴 연습해 보시면 비행기 반전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요. 이 파일은 그림 파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러스트에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파일에서 오픈, 내가 원하는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일러스트 파일 내서 오픈 중에서 아까 일러스트 폴더 안에 있는 연습의 툴 연습 중에 비행기 반전이라고 하는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요즘은 스캐너라는 기기가 잘 없고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스캐너를 거의 대신하거든요. 즉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이거 일러스트로 그려야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여러분들은 휴대폰으로 찍어 옵니다. 그러면 휴대폰에서 있는 그림을 컴퓨터로 옮기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그림을 일러스트로 불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행기 그림을 불러왔습니다. 자, 또 비행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펜툴로 그리시면 됩니다. 반전 툴을 이용해서 먼저 A 자리에 누르고 B 자리에 누른 다음 조금 움직여 보면 딱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반쪽짜리가 아니고 완전히 비행기 모양을 가지려면 복사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놓기 전에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사를 통해서 얘는 정확하게 양쪽의 날개를 가진 비행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반전 같은 경우는 이 반전이 거의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라는 개념이 크게 없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멍멍이 같은 경우 내가 정확하게 200% 큰 멍멍이 내지는 50% 작은 멍멍이 이런 식으로 수치에 의해서 제어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멍멍이를 200%를 키우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눈으로 이거 한 이쯤 되면 2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수치를 통해서 사이즈를 키우거나 회전을 하거나 반전을 하거나 하는 이펙트를 주는 것들은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툴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툴에 해당되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와서 몇 %의 이펙트를 줄 것인가, 가로 세로 동일하게 줄 것인가, 틀리게 줄 것인가,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라든가 뭐 이런 속성까지도 같이 키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 박스가 생깁니다. 일단 요 박스는 그냥 캔슬 하시고요.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만든 박스는 저희들은 캔슬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툴을 선택하시고 바닥에 찍을 때 뭔가 내 옵션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 툴박스를 더블 클릭하는 것과 옵션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똑같은 박스를 끄집어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박스는 임의로 그리고 한 박스는 스케일을 조절해서 그린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바닥에 누르기 전에 Alt 키를 누르는 이 습관이 훨씬 더 여러분들께 툴을 직접 더블 클릭하는 것보다는 편리할 겁니다. 왜 이걸 Alt 키를 눌러가지고 바닥을 클릭을 하라고 하냐면요. 스케일 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그렸던 동그라미나 사각형 있죠? 요걸 Alt 키를 누르고 바닥에 한번 그어 볼까요? 그러면 사각형에 대한 정보 상자가 나타납니다. 즉 가로와 세로를 몇 cm를 만들 것이냐 물어보고 여기에 내가 수치를 입력해 가지고 그 수치에 정확하게 맞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굉장히 좀 애가 스마트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짜리 사각형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는 사이즈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산수에 의해 가지고 이거 나눗셈을 한 값을 넣기가 힘들 때는 그 수식을 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mm인데 거기에 뭐 50mm짜리 공간이 붙고 거기에 다시 30mm가 붙었는데 요걸 두 개로 나눈 폭을 가지고 싶다. 이러면은 하면은 그 값이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되면서 그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CS2는 연산이 한 번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한 수식은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결과 값을 안 만들더라도 이 옵션 상자 안에서 직접 연산이 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네모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그리는 박스에서 옵션 박스를 꺼내고 싶으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 3시간 그리고 이펙트 툴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이제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툴과 그 다음에 펜 툴을 종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뭐 크게 보기 힘든 건데 여기 보면은 금연 마크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이 수업을 위해서 만든 그런 로고 같은데요. 금연 마크 만들기를 불러서 한번 여러분들이 금연 마크를 만들어서 색깔도 한번 넣어보시고 실제 마크처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금연 마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연 마크를 그리다 보면 밑에 밑그림이 이렇게 막 움직여 버려서 처음 그렸던 그림에서 틀어져 가지고 이걸 일부러 다시 맞춰야 되거나 명령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밑그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게 락 시키는 명령은 일단 단축키로 2번입니다. 2번을 누르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밑그림을 선택하고 컨트롤 2 딱 눌러주시면 딱
잠겨버립니다. 이렇게 잠근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편할 건데요. 먼저 저는 어지간한 도형들은 기존에 있는 도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 모양은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이 사각형이 아마 이쪽이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그리면 이해랑 이해랑 크기가 서로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이 사각형은 따로 그리지 않고요. 앞에 그렸던 사각형을 그대로 옆으로 옮긴 다음에 흰색 화살표로 크기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Shift 키를 눌러서 그대로 옆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높낮이도 맞을 뿐더러 높이 크기도 똑같은 사각형이 두 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펜 툴을 이용을 해서 담배 모양을, 연기 모양을 그려줍니다. 직선 다음에 곡선 뭐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그려주시고요.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금연 마크에 들어가는 메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을 이용을 해서 그릴 건데요. 원을 이용해서 그리다 보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한 귀퉁이에서부터 커지거든요. 혹시 중앙에서부터 그려지는 옵션은 없을까? 우리가 옵션 하면 항상 누르던 키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Alt 키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중앙에서부터 커지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커지는 원이 되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Alt라는 옵션을 주시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커지는 원이 되고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서로 구속된, 즉 같은 크기의 원을 그리고자 하면 Shift 키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Alt 키와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중앙에서부터 커지고 좌우가 똑같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바깥쪽 거 그리고요. 안쪽 거 그렸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이 되는 네모를 그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서부터 이렇게 커져 나가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메뉴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각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깥쪽이 빨간 색깔로 가득 차고 내부는 흰색으로 차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사각형도 빨간색이면 좋을 것 같고 얘는 45도가 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회전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45도를 회전시킬 겁니다. 정확하게 45도 회전시킬 때는 각도를 구속해야겠죠?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45도 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가지고 옵니다. 쭉. 그런데 담배가 사라졌어요. 이건 밑그림이라서 얘는 없는 겁니다. 담배가 사라졌어요. 자, 이 담배를 가지고 오는데 밑으로 내렸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눈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은 아파트에다 살잖아요. 1층 위에는 2층 있고 2층 위에는 3층 있다는 건 누구든지 압니다. 그렇다면 이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도 그려낸 순서대로 층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담배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을 그렸더니 원 밑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죠? 내가 바꾸고자 하는 원들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어레인지 메뉴에 Bring to Front, Bring to Forward,
send backward, send to back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일단 프론트와 포워드는 앞이고 백워드와 백은 뒤니까 이 원을 뒤로 보내볼게요. send to back. 자, 백을 하니까 이제 내가 그렸던 담배 그림 뒤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백과 백워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백워드를 하니까 한 칸만 뒤로 갔어요. 또 한 칸, 또 한 칸. 즉, 가장 뒤로 보내는 명령은 send to back, 제일 뒤로 보내기. 백워드는 한 칸만 뒤로 보내기.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담배 모양의 원형이 10층이었다면 백워드를 선택하게 되면 9층으로, 한 번 더 선택하면 8층으로, 한 번 더 선택하면 7층으로 가는 구조고요. send to back이라는 명령을 해주게 되면 10층이든 100층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1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용을 해서 동그라미를 담배보다 밑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동그라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담배를 선택하셨다면 반대로 포워드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담배를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마크를 완성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설명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흰색과 무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초록 색깔 사각형을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크기를 키워보면 분명히 이 원 밑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는 흰색이 깔려 있고요. 하나는 투명입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똑같은 원인데 하나는 흰색, 하나는 투명. 지금은 차이가 없죠? 둘 다 바닥이 흰니까. 그런데 밑에 배경이 깔림으로써 투명과 흰색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근연 마크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야겠죠.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즉, 내가 알파벳의 숫자에서 0이라든가 8이라든가 6이라든가 아니면 한글에서 미음, 비읍처럼 구멍이 나는 형태의 그림은 이렇게 뚫어주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원 두 개를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하시면 컴파운드 패스라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패스로 만들기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다음 한 시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리는 시간이고, 또 V스페이스로 올라가셔가지고 출력물을 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짧게 제가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출력물은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을 출력해서 버튼을 만드는 미션을 할 겁니다. 버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왜 여기 옷이나 가방 같은 데 다는 그런 거 있죠? 그걸 만들 거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그림은 7cm까지가 들어가지고요. 바깥쪽은 10cm 정도 사각형이 되는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봅시다. 바깥쪽은 10cm니까 100mm고요. 안에 원은 70mm니까 조금 더 크게 제가 80mm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틀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을 건데요. 저는 뭘 그릴 거냐면, 최근에 제가 마마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요걸 그려 넣을 겁니다. 제가 요걸 어떻게 그려 넣는지 여러분들 똑똑하게 크게 잘 보셔야지 따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펜툴을 가리켜서 이걸 그렇게 힘들게 그렸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는가 되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어디 갔어? 요거를 제가 자, 다시 제가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그렸어요. 지금 여기 선이 있다는 말은 그려진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렸어요. 어떻게 그릴게요? 지금 이게 다 수정이 가능한 선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샘플을 잘못 골랐네요. 너무 예민한 걸 골랐는데 일단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그렸는지 다시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하는 그림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는 건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요게 블랙 앤 화이트, 즉 검정과 백색으로 되어 있으면 더 잘 돼서 제가 여기 옵션에서 삼각형에서 블랙 앤 화이트 로고라고 선택을 하니까 얘가 검정과 흰색으로 변했어요. 이 상태에서 라이브 페인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딱 눌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선이 그림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명령 하나로 지금은 그림인데 명령을 줌으로써 선으로 바뀌었고, 이걸 이용을 해서 레이저를 가공하거나 아니면은 3D 프린트를 하거나 또는 버튼을 만들거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든 걸 카피를 해서 아까 그렸던 그 틀에 가지고 갈 거예요. 이 틀 안에다가 크기 조절을 해서 집어넣고요. 이걸 저장을 해서 들고 갈 겁니다. 저장은 USB에다가 하면은 우리가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메일로 보낼까요? 그럼 그냥 저희들 USB가 몇 개 있으니까 USB에다 담기로 하고요. 이 USB에 저장을 하시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형태의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버튼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거니까 이미지를 이쁜 걸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부터 올라가서 만드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 안에 일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드시고 그걸 위에 올라가시면 프린트해서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로고를 방금 보셨던 라이브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직접 자동으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배웠던 펜툴을 이용을 해서 직접 하나하나 그리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셔서 파일을 세이브 하셔가지고 들고 V스페이스에서 버튼을 만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원래는 이게 저희들이 포토샵 수업을 하고 합성된 사진을 프린트해서 버튼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일러스트 시간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결과물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일러스트로 일단 변환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들어가 있는 버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버튼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원재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린트할 재료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원재료는 이렇게 얇은 비닐 커버 하나 그리고 상판 그리고 합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피스가 기본 피스입니다. 이 합판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타입은 거울 타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울을 하고 싶으면 거울을, 핀을 하고 싶으면 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5핀 같이 되어 있는 이 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앞쪽에 보시면 저희 버튼 만드는 기계가 두 대가 있는데 이 기계 두 대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거예요. 사람은 많고 기계는 작으니까 좀 질서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칼.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사이즈에 맞춰서 칼날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샘플로 성함이 성원 씨? 네. 성원 씨가 만든 제목이 뭐예요? 어피치라고 하는 애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피치를 지금 보시면 칼날이 이렇게 투명한 창이 있거든요. 이 창이 칼이 75파이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어피치를 요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75가 이 안에 센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난 다음에 센터에 잘 들어갔다면 핸들을 잡고 가볍게 한 바퀴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잘린 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입, 거울이면 거울, 핀이면 핀 선택해서 이걸 들고 계실 건데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쿡 찍기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요 과정들을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직접 찍어가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 넣어놓고 번호 1번, 2번 있는데 1번으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뚝 소리 날 때까지 쭉 눌러주세요. 빨리 하면 뚝 소리 못 느끼거든요. 천천히 뚝 소리 날 때까지 계속 드시고 2번으로 돌리고 그렇지 뚝 소리 날 때까지